안녕하세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와, 나는 분명히 공부 진짜 많이 해서 좋은 종목 골랐는데 왜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계좌는 처참하게 박살날까? 혹은 이 회사는 실적이 역대급이라는데 주가는 왜 도대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하는 고민 말이에요. 만약 이런 답답함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거장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인생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분은요, 투자판에서 진짜 괴물 같은 기록을 가진 거인이에요.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랑 같이 영국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사건으로도 유명해요.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년 평균 수익률이 30%였다니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죠.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비밀 정보를 혼자만 알아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시장을 꿰뚫어보는 아주 철저한 플레이북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차트 하나, 종목 하나에 매달릴 때 이분은 거대한 바다의 흐름, 즉 거시경제라는 매크로를 읽었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설의 지혜를 훔쳐와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자산을 쑥쑥 불릴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타이틀은 30년 무패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매크로 투자 전략,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 증식 로드맵이에요. 이 슬라이드 제목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패와 매크로죠. 보통 우리는 투자는 확률 게임이니까 좀 잃을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하잖아요.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생각이 아예 달랐어요. 시장이 좋을 때만 반짝 벌고 안 좋을 때 다 잃어버리는 그런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매크로, 즉 거시 경제의 흐름을 도구로 삼아서 시장이 폭락하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큰 돈을 벌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주식이 좋아요 하는 가벼운 추천이 아닙니다.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본질을 읽고 그 파도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태우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자본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아까운 자원을 어떻게 가장 똑똑하게 나눌지 그 정답을 하나씩 꺼내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제목은 30년간 시장을 압도한 완벽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드러켄밀러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평균 30% 수익.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넣고 30년 동안 이 수익률을 유지하면요. 그 돈이 나중에 무려 2,600억 원이 넘게 됩니다. 개인 한 명의 능력으로 중견기업 하나를 세운 셈이죠. 주식시장 평균인 S&P 500은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마다 푹푹 꺼졌거든요. 근데 드러켄밀러의 수익률은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없이 꾸준히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거친 파도를 완벽하게 탔을까요? 비결은 바로 방어하면서 공격하기입니다. 시장이 위험해 보이면 철저하게 내 소중한 현금을 지키고 아, 이거다 싶을 때만 누구보다 세게 몰아쳤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런 잃지 않는 철학을 세웠는지 그 속마음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본격적으로 전략에 들어가 볼게요. 제목은 개별 종목보다 거시 환경을 지배하라입니다. 여기 피라미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거시 환경이 있고 그 밑에 산업 트렌드, 그리고 맨 아래에 개별 종목이 있죠? 여러분은 평소에 투자 공부할 때 어디부터 보세요? 솔직히 요즘 테슬라 어때?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 하면서 맨 밑에 있는 종목부터 보시죠? 그런데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 경제라는 큰 방향이 틀렸다면 종목을 아무리 잘 골라도 다 꽝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빠른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차가 달리는 길이 지금 대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봤자 차는 그냥 떠내려가겠죠. 여기서 스포츠카가 개별 종목이고 홍순환 도로가 바로 거시 환경입니다. 반대로 도로가 아스팔트로 매끄럽게 잘 닦여 있다면 조금 낡은 차라도 쌩쌩 달릴 수 있겠죠? 드러켄 밀러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유동성, 돈을 빌리는 값이 얼마인지, 금리,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는지 정치적 변수를 먼저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차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관점을 바꿔야 해요. 무슨 주식 사지? 라고 고민하기 전에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번째 페이지 제목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유동성이다입니다. 여기 수도꼭지랑 양동이 그림, 정말 찰떡 같은 비유죠?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는 건 연준 같은 중앙은행 형님들이고요. 양동이는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시장입니다. 주가라는 공을 위로 팍팍 밀어 올리는 진짜 연료는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입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공장은 다 멈추고 장사도 안 돼서 기업들 실적은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을까요?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완전히 끝까지 틀어서 시장에 돈을 콸콸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나빠도 양동이에 물이 꽉 차니까 주식이라는 공이 둥둥 떠오른 거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쬐는 시기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때입니다. 양동이 바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줄줄 빠져나가요. 아무리 돈 잘 버는 회사라도 물이 없으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보이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일단 시장에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물 없는 수영장에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다섯 번째 페이지는 하방은 닫고 상방은 여는 비대칭적 구조 설계입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우리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비대칭성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소 그림 보이시죠? 왼쪽 리스크 하방은 아주 작게 만들고 오른쪽 기대 수익 상방은 무한대로 열어두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수익 10% 내려면 10% 정도 일을 각오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드러켄 밀러는 이런 게임 절대 안 합니다. 그는 5%만 잃을 위험이 있는데 잘 되면 50%, 100%벌 수 있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50%를 잃었다고 칩시다. 남은 돈은 500만 원이죠?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이 필요할까요? 50%가 아니라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즉, 잃기는 쉽지만 메우기는 2배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하방 리스크, 즉 틀렸을 때 내 돈이 얼마나 깎일까를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조금만 잃고 벌 때는 왕창 버는 구조. 이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도 복리의 마법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섯 번째 페이지 제목은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타석에서 기다려라입니다. 야구 전설 테드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딱 맞는 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타율을 높이는 비법이다. 드러켄 밀러는 이 야구 철학을 투자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심함과 조급함을 못 참는 거예요. 매일 주식 앱 열어보고 뭐라도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일종의 매매 중독이죠.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샀다 팔았다 하면 수수료랑 세금 때문에 계좌는 조금씩 녹아버립니다. 드러켄 밀러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세상의 판이 바뀌는 게 보일 때만 방망이를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은 매크로 환경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질 때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 전까지는 소중한 총알을 아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공에나 헛스윙 하다가 정작 홈런 칠 기회에 힘 빠져서 구경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일곱 번째 페이지는 압도적 확신이 서면 한 바구니에 집중하랍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하는 격언 진짜 지겹게 들으셨죠? 분산 투자가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는 아주 단호해요.
기계적인 분산 투자는 그냥 평범하게만 살겠다는 소리랑 같다. 그가 30년 동안 전설적인 수익을 낸 진짜 비결은 바로 집중 투자였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매크로 분석에서 100% 확신이 들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걸어서 베팅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도박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적 기회, 즉 이를 건 적은데 벌 건 엄청 많은 자리에서만 실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해요. 최고의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찔끔 투자하는 건 범죄다. 여러분도 평소엔 현금을 잘 지키다가 아, 이거 진짜다 싶은 확실한 찬스가 오면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보세요. 부자가 되는 진짜 힘은 바로 그 한 번에 제대로 된 집중에서 나옵니다. 8번째 페이지 제목은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으로입니다. 여기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시 경제 본다면서 웬 차트? 네, 사실 드러켄 밀러는 아주 지독한 차트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매크로 분석은 어디로 갈까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엑셀 밟을까, 브레이크 밟을까를 결정하는 핸들과 같아요. 아무리 내비가 직진이라고 해도 바로 앞에 사고가 났거나 공사 중이면 일단 멈춰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서 채권을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근데 채권 가격 차트를 보니까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드러켄 밀러는 무작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트가 이제 진짜 반등한다 하고 사인을 줄 때까지 꾹 참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시장 가격이 증명해 줄 때 비로소 주문을 넣는다. 이게 바로 거시 경제를 보면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는 비결이에요. 생각만 앞서지 않고 가격을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는 거죠. 9번째 페이지. 시장이 증명하면 1초 만에 생각을 뒤집어라입니다. 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똑똑하다고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시장이 멍청한 거야. 내 가치를 몰라주네.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이른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드러켄 밀러는 자존심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고 분석했어도 시장 가격이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그 즉시 내가 틀렸네? 하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투자판에서 자존심 세우는 건 사치다. 빨리 손절하는 건 지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살아남는 전략적 후퇴다. 여러분, 물린 주식이랑 사랑에 빠져서 자존심 싸움하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 1초 만에 생각을 싹 뒤집을 수 있는 유연함.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10번째 페이지는 실전 사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 생존기입니다. 이건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1987년 10월 역사적인 대폭락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사실 그때 드러켄 밀러는 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주식을 잔뜩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폭락 직전 금요일 오후에 차트를 보다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매크로적으로는 더 갈 것 같은데 실제 가격 흐름이 야,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 1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주식을 싹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생각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붕괴다. 그는 바로 매도, 숏, 포지션으로 갈아탑니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가 폭락하는 전설의 블랙 먼데이가 터졌죠. 남들이 인생 망했다며 울고 있을 때 그는 단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안 부리고 시장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죠. 11번째 페이지 제목은 거시 환경에 맞춘 무한한 자산의 확장입니다. 드러켄 밀러의 투자 세계에는 국경이 없어요. 이분은 주식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채권에서 달러로, 또 금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베테랑 사냥꾼이 날씨랑 지형을 보고 활을 쏠지 총을 쏠지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자재를 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전한 나라의 국채를 삽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꼭 주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달러가 비싼지 금값이 오르는 분위기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투자 대상을 넓게 보는 순간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돈 벌 길은 얼마든지 보일 거예요. 유연함이 곧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12번째 페이지는 직장인 실전 전략일, 현금 비축과 기회 대기입니다. 자, 이제 이 전설적인 전략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금을 총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월급날만 되면 어디 오를 주식 없나? 하고 바로 입금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드러켄 밀러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말해요.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빼서 기다림 전용 계좌에 현금으로 쌓아두세요. 이 현금은 그냥 노는 돈이 아니에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와르르 무너지거나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쏟아부을 필살기입니다. 총알 없는 사냥꾼은 사자가 와도 구경만 해야 하잖아요.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13번째 페이지. 직장인 실전 전략이 대중의 광기와 철저히 거리두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안 사면 바보? 이 주식 무조건 10배 간다? 같은 말이 들릴 때가 바로 여러분의 멘탈이 시험받는 때예요. 소외될까봐 불안한 마음, 이른바 포모가 마구 샘솟죠. 드러켄 밀러는 남들이 다 환호할 때 오히려 가장 차가워졌습니다. 다들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이분은 뒤로 싹 물러나서 시장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신문 일면에 대박 뉴스가 떴을 때는 이미 다 아는 정보고 가격에도 다 반영된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소리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심, 남들이 무섭다고 도망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차이가 여러분을 상위 1%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14번째 페이지, 오늘 배운 내용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매크로입니다. 나무 종목 하나하나 보기 전에 수거시 경제를 먼저 보세요. 돈의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집중입니다. 매일 조금씩 단타 치며 수수료 날리지 마세요. 진짜 확실한 찬스가 오면 그때 비중을 팍 실어서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보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즉시 발을 빼세요. 내 돈은 자존심보다 소중하니까요.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의 계좌는 전설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투자는 지능이 아닌 인내와 용기의 싸움이다. 많은 분이 투자는 수학을 잘해야 하거나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30년 무패의 전설이 남긴 마지막 말은 뜻밖에도 마인드였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고치는 용기. 이건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드러켄 밀러처럼 멋지게 우상향하길 머니볼 경제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하며 슬라이드 원본 및 소책자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